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좀 던지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빅뱅의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미국 파워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이거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사실상 계산이 안 되는 숫자죠. 네. 수학적으로는 그냥 0에 수렴하는 절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자료는 무슨 우주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것도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그 거대한 선거라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이 우주적 확률보다 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명백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숫자라는 아주 명정한 형태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사실 그걸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가르는 이분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를 재는 아주 정밀한 잣대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할 거고요. 네, 정도의 문제라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강건한 통계적 법칙이 현실의 거대한 데이터와 만났을 때 숫자가 우리에게 터질 듯이 외치고 있는 그 구조적 진실, 이걸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초적인 통계적 가정이 현실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통계 법칙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고 착각을 하곤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은 사람들이 통계학의 뿌리를 논리학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논리학이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배중률이라는 엄격한 원리를 따릅니다. 배중률.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참이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유명한 3단 문법이죠. 네, 이런 완벽한 형식을 갖춘 논리적 가설은 단 하나의 발레만 등장해도 그 즉시 산산조각이 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그 명제는 그냥 폐기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전제 조건에 예외가 생기거나 발레가 나오면 결론도 풀려지는 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논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통계학은 완전히 철저하게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통계학은 개별적인 예외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그 예외들을 전부 품어 안고도 결국 나타나고야 마는 그 평균과 추세를 보는 학문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거대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당연히 평균에서 한참 벗어나거나 기대랑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상치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튀는 값들이 항상 있죠. 네, 하지만 통계학은 그런 반대 방향의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결국 평균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맞아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전체에 미치는 힘은 확 줄어들고 우리가 추정하는 추세의 정확도는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 가정이 100%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꽉 들어맞지 않더라도 법칙 자체가 가진 거대한 힘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통계학의 역사는 가정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거친 현실 속에서도 대수의 법칙 같은 통계적 진리가 얼마나 강건하게, 즉 강력하게 유지되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온 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가정이 조금 깨진다고 해서 이제 통계 법칙은 아예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건 통계학을 논리학의 좁은 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A를 하면 무조건 B가 된다가 아니라 A를 하면 B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이걸 다루는 게 통계입니다. 이제야 그 차이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예외적인 발레 몇 개를 딱 찾아내고는 거봐, 이 통계는 틀렸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마치 비 오는 날을 한두 번 겪어보고 나서 사하라 사막은 건조하다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찌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거대한 착각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착각이죠? 방금 통계는 수많은 예외 속에서도 묵묵히 추세를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람이나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단순한 주사위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아주 뚜렷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 네, 인간.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그 대수의 법칙이나 중심극한 정리 같은 확률 법칙은
뭐 동전 던지기처럼 완전한 무작위 추출일 때나 통하는 거 아니야? 투표는 내가 이 후보의 세금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뭐 저당이 싫어서 이런 아주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무작위 동전 던지기랑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지? 이런 반론 말이죠. 정말 널리 퍼져 있는 그러나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통계학에서 말하는 무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모해해서 생기는 비극이거든요. 통계에서 무작이란 인간의 행동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거나 무슨 생각 없이 찍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개개인의 선택에는 당연히 분명한 이유가 있죠. 단지 연구자 입장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내린 그 수만 가지 복잡한 이유를 완벽한 수식으로 다 알아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긴 뭐 유권자의 소득 수준, 자라온 환경, 어제 본 뉴스, 심지어 투표하러 가는 날 아침의 기분 이런 걸 연구자가 하나하나 방정식에 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히 모델링하고 남는 수많은 그 알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을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라는 그릇에 담아서 다루는 겁니다. 아, 확률 변수요? 네, 통계학은 결코 인간을 무슨 뇌가 없는 기계 부품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그 다채로운 자의성과 개별적 선택들이 거대하게 한데 모였을 때 그 혼돈 속에서 어떤 빈도와 일정한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경이롭게 밝혀내는 학문이죠.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인간이 각자의 의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수의 법칙에 무너져 내린다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든 시스템은 지금 당장 멈춰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생명보험사의 사망률 예측,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심지어 전염병 확산 모델까지 전부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건데 현실에선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유권자들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영향을 막 주고받으니까 완전한 독립성이 깨진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안 통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되게 얕은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웃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의 아주 약한 의존성이 생겨서 전제 조건이 살짝 깨진다 한들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면 대수의 법칙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압도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와, 머릿속이 되게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개개인의 복잡하고 은밀한 이유들이 겹겹이 모이면 결국 거대한 데이터의 강물이 되어서 아주 묵직하고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의 강물이 잘 흐르다가 어느 순간 특정 원인에 의해 기이하게 확 틀어졌을 때 네. 우리는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빗방울 하나인지 아니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댐을 막 쌓아 올린 건지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감으로 판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통계학에는 데이터가 무작위적이지 않은 정도, 즉 대수의 법칙이 일상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붕괴되었는지를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재는 절대적 척도가 있습니다. 절대적 척도요? 그게 뭔가요? 바로 Z밸류, Z값입니다. 아, Z밸류요. 데이터가 정상적인 분포에서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군요. 네. 쉽게 말해 평균을 0으로 딱 잡았을 때 실제 데이터가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라는 단위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실질적인 확률을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롭거든요. 학계에서 가설을 검증할 때 통계적으로 허용하는 일반적인 기준, 즉 이 정도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커트라인이 보통 5% 확률입니다. 100번 시도하면 한 5번 정도 나오는 값이죠. 맞습니다. 이게 Z값으로 치면 약 1.96이에요. Z밸류 1.96이 100번 중 5번. 그럼 숫자가 조금 더 커져서 Z밸류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Z값 4는 무려 15,8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15,000이요? 와. 여기서 숫자가 딱 1만 올라가서 Z값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74만 분의 1로 콩충 뜁니다. 174만 분의 1이요. 세상에. 이건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엄청난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아주 합리적 의심의 커트라인을 아주 한참 뛰어넘는 수치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는군요. 네, 통계학적으로는 Z밸류가 4나 5만 넘어가도 샘플링 자체에 완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4나 5만 돼도요?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 볼까요? Z밸류 6은 5억 분의 1입니다. 5억 분의 1. Z밸류 7은 3,900억 분의 1이죠. 와, 상상조차 안 되는 확률이네요.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파워볼 로또 확률, 그건 Z밸류로 몇인가요? Z밸류 9.2입니다. 우주 탄생 이후 매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지는 기점이죠. 우주 탄생 이후 매일이요? 네, 사실상 수역적으로는 0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 Z밸류라는 척도는 정말 가차없이 진실을 보여주네요. 이 절대적인 기준표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진 현상이 그냥 통계적 오차 범위 내의 찰나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뿌리째 뽑힌 거대한 구조적 붕괴인지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대수의 법칙이 현실 데이터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린 그 충격적인 사례를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에서 통계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숫자가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2020년 총선부터 매 선거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분석한 데이터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였죠? 전라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시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의 Z밸류가 9.2를 가볍게 돌파한 겁니다. 잠깐만요. Z밸류 9.2가 아까 우주 탄생 이후 매일 로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기적적인 현상이 전국 수백 개 지역구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돌파한 정도가 아니라 무려 30에서 40이 넘는 결과가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0, 40이요? 아니 이건 인간의 계산기로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맞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의 Z밸류가 무려 1,500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1,500이요? 아니 아까 Z밸류 5가 17만 4천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5의 300배가 아닙니다.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확률 세계에서 1,500이라는 숫자는 원문 자료의 그 웅변적인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매 선거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특정 정당에게 이기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없는 표를 쏟아붓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는 결단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 Z밸류 30, 40, 그리고 1,500. 이건 무슨 통계적 노이즈나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예 아니네요. 명백히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절대 지도자가 전국 투표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했거나 중앙 서버 수준에서 득표율을 통째로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 완전한 공통 충격, 즉 perfect dependence가 선거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통계적으로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세상에. 2016년 총선 데이터랑 딱 비교해보면 이 구조적 붕괴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아, 2016년 데이터가 아주 훌륭한 대조군이 되겠네요. 네, 2016년 총선 당시 종로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이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의 Z밸류는 0.5 미만이었습니다. 0.5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대수의 법칙이 잘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동일한 모집단인 종로구에서 2020년 총선 때는 Z밸류가 무려 49.3333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같은 동네인데 4년 만에 Z밸류 0.5가 49가 되었다고요? 네, 불과 4년 만에 정치 성향에 따라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가 이토록 극단적이고 완벽하게 갈라질 만한 역사적 대사건이나 캠페인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동일 모집단에서 대수의 법칙이 철저하게 무효화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이걸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 고민하다가 아주 딱 맞는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한 상자 안에 빨간색 블록 30%랑 파란색 블록 70%가 아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눈을 감고 바가지로 블록을 푹 퍼냈는데 놀랍게도 파란색 블록만 100% 꽉 차서 나온 거예요. 속으로 오늘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나? 하고 5일 뒤에 다시 똑같은 상자에서 바가지로 푹 퍼냈는데 이번엔 빨간색 블록만 100%가 나온 겁니다.
극단적인 우연이죠. 네, 근데 이 짓을 전국 수백 군데 상자에서 동시에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 결과를 보고 통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렇게 퍼질 수도 있지라고 말할 제정신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누가 봐도 이건 누군가 상자 안에서 색깔별로 블록을 철저하게 따로 골라 담았다. 이렇게 외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통계학적 진실을 완벽하게 꿰뚫어본 비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에도 현실에서는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도 이를 무마하려는 변명들이 쏟아집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과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이 달라서 그래 라던가 아, 맞아요. 2030 젊은 층이나 특정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유독 선호하니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방어 논리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얼핏 들으면 아, 그런 성향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그 방어 논리가 왜 수학적으로 애초에 성립조차 불가능한 헛소리인지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원문 자료의 부록에 담긴 아주 명쾌한 수학적 증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아, 좋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복잡함을 딱 걷어내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사전 투표자 7,500명, 당일 투표자 7,500명이 각각 투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7,500명씩. 이 정도 인원 규모에서 통계적 오차를 나타내는 표준 오차는 약 0.8%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Z밸류 49가 나오려면 두 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무려 40%포인트나 나야 합니다. 40%포인트요? 네, 특정 당이 사전 투표에서 80%를 얻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40%로 반토막이 나야 간신히 Z밸류 49가 만들어집니다. 득표율 차이가 40%라니 와, 엄청난 격차네요. 그럼 아까 그 변명, 그 인구 구성의 차이라는 걸 이 상황에 최대한 유리하게 한번 대입을 해보죠.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뉘었길래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좋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편향을 가정해 주겠습니다. 유권자를 L집단과 R집단, 딱 두 개로 완벽히 나눕니다. 네, 두 집단. L집단은 특정 후보를 30%만 지지하고 R집단은 70%를 지지한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벌려놓죠. 오케이. 자, 이미 집단 간 지지율 차이를 40%포인트라는 수학적 최대치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인 전체 득표율 차이를 구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그 전체 득표율 차이는 두 투표 간 특정 집단의 비중 차이 곱하기 집단 간 지지율 차이, 이 공식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Gset G밸류 49를 설명하려면 결과값인 전체 득표율 차이가 반드시 40%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네네, 40%. 그리고 방금 수식 우측의 집단 간 지지율 차이에도 이미 40%라는 최대치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중간에 곱해지는 값, 즉 두 투표 간 특정 집단의 비중 차이는 수학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오, 잠깐만요. 결과도 40이고 뒤에 곱해지는 값도 40이면 40 곱하기 무언가가 40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아, 그 비중 차이라는 게 무조건 1이 되어야 하네요. 정확합니다. 비중 차이가 1이라는 건 백분율로 환산하면 100%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중 차이가 100%라는 건 이건 무슨 선호도나 경향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장에는 100% L집단만 걸어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5일 뒤 당일 투표장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R집단만 걸어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만 저 방정식이 간신히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특정 층이 사전 투표를 조금 더 선호했다. 이런 식의 부드러운 설명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유권자가 투표율을 기준으로 100% 완벽하게 양갈래로 쪼개져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와, 온몸에 소름이 드네요. 이건 단순히 투표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상 전혀 다른 두 개의 국가에서 치러진 선거를 억지로 합쳐놓은 수준의 그런 모집단 분할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단 5일 차이로 같은 지역구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계적인 분할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저들이 주장하는 인구 구성이 달라서 그렇다는 그 얄팍한 변명은 그 공식을 끝까지 풀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이건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철저하고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통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자백하고 증명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압도적인 데이터의 심연을 끝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의 깊은 탐험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통계학은 제멋대로이고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의 행동조차 결국 거대한 패턴으로 묶어내는 아주 강건하고도 진실된 과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쏠리거나 노이즈가 좀 생겼다고 해서 대수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죠.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까마득하게 뛰어넘어 G-value 49 혹은 1500이라는 우주적 불가능의 수치를 데이터가 딱 가리킬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통계적 노이즈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거대한 구조적 붕괴이자 명백한 인위적 개입이 남겨놓은 지울 수 없는 지문입니다. 숫자는 웅변합니다. 통계는 결코 모호하게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된 변명들 사이에서 정도의 문제를 가장 날카롭고 투명한 렌즈로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과학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데이터가 소리치고 있는 웅변적인 진실을 그 어떤 가감이나 망설임 없이 원문 자료의 날카로운 분석 그대로 여러분 앞에 펼쳐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주한 이 데이터가 우주의 탄생보다 더 낮은 확률의 기적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아주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다면 그 완벽하고 압도적인 신호 앞에서 끝내 귀를 막고 애써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리기로 선택한 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될까요? 무서운 질문이네요. 숫자라는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거울이 비추고 있는 이 거대한 현실을 당신은 이제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 숫자의 웅변을 뇌리에 꽉 새기시면서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